자,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이 어쨌든 전기세 인상을 지금 유보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뭐 메리트는 굉장히 많은데 그 메리트에 비해서 뭐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이 유가가 올라가고 뭐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뭐 경상수지나 뭐 GDP 이런 걸 감안하면 결국에 전기세는 좀 상방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포스트 시대 진입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실제로 증가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는 좀 적으실지 몰라도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스토리지하게 되는 그 서버가 있죠. 서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결국엔 쿨링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가 굉장히 좀 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기세가 결국에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의 이제 생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찬스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결론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자면 조세 추가적인 세수 방안으로 한전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그냥 헛말이 아니고요. 뭐 사실상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법인세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양도소득 그런 거 포함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가세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부가세가 10%인데 이걸 만약에 20%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뭐 만 원에 드셨던 뭐 갈비탕이다. 이거를 11,000원에 먹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세금이 올랐다라는 명분으로 모두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례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검은 돈을 더 많이 만들었던 그런 요인 중 하나거든요. 부가세가 20%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갈비탕을 먹는데 현금으로 먹으면 만 원인데 카드로 먹으면 12,000원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당연히 현금으로 먹게 되겠죠. 그런 단점에 있어서 부가세는 인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두 가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을 좀 많이 괴롭혀 주는 거죠. 부자니까 괴롭혀 주는데 이게 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해요. 지금 한국에서 10조를 벌고 있는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구글, 유튜브입니다. 10조를 버는데 세금은 어디다 낼까요? 한국? 아니고요. 뭐 내긴 냅니다. 근데 한국에 거의 안 내고요. 대부분은 싱가포르에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법인세율 차이가 되겠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억을 버는데 세금이 1%만 해도 1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막 4억, 5억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뭐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뭐 벤츠 코리아, 뭐 말만 코리아죠. 뭐 결국엔 다 외국으로 가 있고요. 심지어 넥슨 같은 경우는 본사를 지금 일본으로 이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한데 한국에도 내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출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대기업 중에 뭐 삼성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고생하고 있죠. 이게 일단은 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쨌든 세금을 10조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20조 세금을 재산을 남겨갖고 이재용 회장이 10조가 있는데 10조를 받기 위해서 10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해외 사모펀드들이 개입을 하면서 삼성의 지배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한국 기업이 아니고요. 미국 기업이 되고, 얘네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은 법인세가 뭐 24%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삼성은 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냐 이런 식으로까지 따져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국내적인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한국에다가 세금 내지만 만약에 싱가포르로 이전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법인세조차도 저항이 굉장합니다. 이거 만질 수가 없어요. 기업인들 사이에 만질 수 없는 카드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유력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등을 합치면 결국에 80조가 넘는 매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기세를 만약에 10% 인상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1년에 막 10조 가까이 돼요. 얘네는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이게 10년 모이면 100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한다 뭐 어쩐다면서 100조 썼다 얼마 썼다 하죠.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국채 발행도 한계가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국채 발행과 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FOMC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게 유리해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이 결국에는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선 대규모 부양책을 현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2,000조를 발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흔해지는 현상이 생겨나죠. 그럼 금리도 또 상승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은행에도 또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거는 돈을 갚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전은 뭐 얼마가 됐든 요금 인상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과거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 16년도에 63,000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이땐 그냥 흑자 봤다라는 거 하나고요. 이후에는 흑자를 못 봤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죠. 그래서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동결하고 내리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누전 없애고. 근데 이거를 조금만 손 보면 결국에 뭐 정상화만 시켜놔도 주가는 6만원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 한전인데 망할 일도 없고요. 그죠? 네, 감안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려도 되고요. 좀 뭐 가격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진짜 나쁘지 않은 좋은 가격대고 지금 122평 이탈 추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몇 거래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지할지 한 2만 초반까지 더 밀릴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내용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